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종합기술원의 최진성입니다. 오늘 듣고 김식택 박사께서 사실 지도교수님이 오늘 발인이 돼가지고 제가 하지만 저 삼성에서 같이 프로젝트 초청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 내용 외에도 계속 질문해 주시면 원하는 답변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PF를 국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작년에 PF 컨퍼런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에릭 공정 말고 지금 파이로트 단계에서 개발 중인 CP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PF의 보제 제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삼성종합기술원이랑 정보통신총괄의 강소재 사업부 삼성전자 사업화 단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최진성, 조한솔, 조성환, 한우, 박재건, 삼성종합기술원입니다. 그리고 이성희 선임연구원이 삼성전자 강소재 사업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강통신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파이버의 종류, 왜 PF를 하는지, PF 응용 및 표준화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럼 과연 PF 특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인 PF 제조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PF에 대해서 어떤 액티비티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잘 아시는 것 같이 국내에서 워낙 광통신의 필요성이 너무 증가돼서 해도 지금 사실 예측한 속도보다도 훨씬 많은 가입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런 각 지역의 백부망이 그래서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저희 국내 시장만은 지금보다 유튜브망을 더 공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이런 이스넷이나 이런 인터넷보다는 사실 무선랜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일본 정부 내에서 백봉만들을 아직도 많이 구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쓰는 무선랜 방식입니다. 무선랜 방식은 현재 100메가 궁극적인 솔루션이 100메가 bps입니다. 하지만 PF를 사용한 유저에서 ADSL 대용으로 가정 내 PF 같은 좋은 솔루션이 들어가면 400메가에서 기가급에 대한 정보량에 대해서 일반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5년, 2010년, 2020년 대부분의 5투 홈 시대를 각자 2010년으로 보기도 하고 2020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기각만이라는 쪽에서는 파장을 어떻게 분할해가지고 이걸 먹싱하고 디먹싱해가지고 보낼 건지, 그리고 디먹싱해 보낸 것을 중간에서 애드하고 드랍해가지고 그 방을 구축한 쪽에서 밑에 마지막 끝단까지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상업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단에 보면 에서 2010년도에는 100메가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파이브 투더 빌딩에는 10기가가 필요하다. 이걸 10기가 이스넷이라고. 현재 이스넷의 표준화로 10기가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는 300메가 bps 정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도 홈 시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강의 필요할까?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가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디지털 가전을 하나의 빼꼼할 거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집에서 PC를 사용할 때 CD 부어가지고 딴 PC로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실은 그런 상태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있는 네트워크 하나를 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앉아서 모든 작업들을 각 방에 있는 네트워크를 다 불러서 CD를 구워가지고 다시 옆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데이터 전송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 가정 내에서 추구하는 게 한계 4.5m 말고 그 이상에서 진정한 강을 보내자. 그게 5-2도. 그래서 지금 IEEE 1394 400Mbps로 되어 있는 것은 50m 이내에 400Mbps를 보내는 정송량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가전을 빼꼼망으로 다 엮었을 때 디지털 가전이 업그레이드 대가족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는 표준안으로 지금 산정되고 있는 게 400Mbps 50m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왜 POF입니까? POF를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OF는 우리가 인체를 구성하는 게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동맥, 정맥이 있습니다. 정맥은 아마 기관망일 것입니다. 그 기관망에서 피도를 마지막 모세에 보내기 전에 많은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롱홀이 있고 마지막에 5-2도 호흡이 있는 마지막 엔드 유저 그룹이 있는데 그 어세스 네트워크에 아마 기관망에서 움직이는 휠을 중간에 꼽아준 멀티모드 파이버들이 조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김동 교수님이 발표하신 TIPF가 어세스 네트워크 장악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엔드 유저 쪽에서는 지금 메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탈 와이어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쓰고 있는 데는 큰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의 정송량이 많이 주고받고 쌍방향 그런 IEEE 1394B에 해당하는 차세대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끝단의 모세에 관한 동맥 균화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QF는 마지막 끝단이고 이 마지막 끝단이 전체 길이의 인체 구조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에서는 앞으로 전체 파이버 시장에 2010년, 2020년 PF가 전환할 것이라고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싱글모드가 2마이크로 정도의 파이버 직경을 가집니다. 그리고 파이버는 50 마이크로미터에서 52.5 마이크로미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코어가 글래스고 크레드가 플라스틱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950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가 PF입니다. 그래서 PF는 접속 보통 멀티모드나 싱글모드 같은 경우에 어떤 전문가 그룹이 접속을 해야 됩니다. 가정 내에 썼을 때는 일반 프로그램처럼 접속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프렌들리하고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광에 다루는 전문가 그룹이 안 다루더라도 일반인이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시블하다, 직경이 그 다음에 접속 비용이 싱글 모드에 비해서 훨씬 절감된다. 그 다음에 이지 어셈블리가 수지시 이지하고 세이프티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우 코스트 개념이다. 그래서 QF가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PF 원리에 대해서 편하게 설명드리면
전자신호를 01020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투 컴포넌트로 된 SIPF 같은 경우에 9줄로 가지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9줄이 넣고 크레드 쪽이 그런 빗들은 코어 부분을 쏘게 되면 빗들은 전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델 분산이 생깁니다. 01020의 신호를 보내면 저것들이 한참 좀 피크 시그널들이 한참 늦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갱로들이 좀 달라가지고 모달 분산이 생깁니다. 그에 비해서 그레디드 인덱스는 2점 갱로를 그래서 단면이 평면 렌즈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굴줄을 돋보기처럼 이렇게 2점 갱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빛들이 멀리 가게 됩니다. 저속 조용량 단거리 전송 조명 이미지 가이드용으로 많이 쓰이고 GI는 인덱스 파스트 옵티컬 파이브는 그런 광청송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대용량 지금 디지털 가전용이나 차세대 멀티미디어의 인터커넥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PF의 플라스틱 옵티컬 연구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사실 몇 개 그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연구됐습니다. 1968년에 먼저 연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NTT랑 개요 대학에서 82년에 연구됐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버가 브렉스루가 일어났던 부분은 사실은 1990년에 개요 대학의 고인계 교수가 그레디드 인덱스 개념을 플라스틱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고인계 교수가 인덱스 개념에 대해서 장시자라고 그러면 그 그레디드 인덱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티리얼은 전파 가능한 펠프로를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센서 네트워크를 글래스 대신에 글래스를 능가하는 플라스틱으로 바꾸자는 게 일본의 그래서 아사히 글라스에서 사이타로 물질을 20년 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거랑 고인계 교수의 그레디드 인덱스 제조 공정을 결합해서 사실 이제 그레디드 인덱스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브가 일본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PMMA PF는 미쯔비시 레이온에 의해서 두 통의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스텝 인덱스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쯔비시 레이온은 PMMA 마켓시어가 1위고 그레디드 인덱스는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인덱스랑 그레디드 인덱스 중간에 해당하는 멀티 2층의 그런 P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카뮤라는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이고 단순한 구조고 리얼타임을 전송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끝단에 아주 일반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커넥션에 대해서는 PMM의 GIPF가 향후에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억세스 네트워크와 멀티모드 파이브랑 풀프로 GIPF의 힘겨운 싸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옵티컬 파이버에서 PMMA GIPF 제조 공룡은 고인계 교수로부터 라이센싱에서 파이로트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불속의 그레디드 PF도 라이센싱에서 랩 개발 단계에 있는데 현재 보스턴 옵티컬 파이버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쯔비시 레이온이 마켓 시어가 1위면서 주도적으로 PMMA PF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MA PF를 소니나 마츠시다 그 다음에 그런 일본의 시다치 가전업체들과 자기 PMMA PF를 접목해서 차세 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이가 SIPF를 제조하고 있고 SIPF 제조한 도레이 같은 경우에
미쓰비시 레이온보다 파이브 자체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유럽 쪽에 차 내 광 배선망으로 그쪽으로 옹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 삼성종합기술원에서 PF만 현재 바이러스 스케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과학위원회 김장주 교수님 그룹과 노비텍이 공동 연구한 PMMA PF가 100m 상기가 밀폐해서로 가장 저속 능력이 좋은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SKC 플로리다 대학의 박찬 교수께서 장합하신 옵티미디어, 그 다음에 최근에 고성 삼양사 코롱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쪽 센서, 장식, 조명에 해서 근거리 통신, 디지털 기계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사에서 D2B라는 자동차 내 배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CD 체인지나 텔리폰, 모니터, 내비게이션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EMI 프리한 전자파의 방해가 전혀 없는 고음질의 시스템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간 뒤에 뒷좌석에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꿈들을 실제 실용적인 차이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PMHI PF 같은 경우 100m 이내, 100m 이내, 지금 4.5m 이내는 메탈 와이어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100m 이내. 그리고 100m 이상 되는 쪽은 펄프로로 GIPF. 그래서 영역적으로 보면, 가정 내, 룸 내, 지금 메탈 와이어 4.5m에서 전속력을 확보 못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광해 솔루션입니다. 100m 이내에 100m 이때는 PMMHIF 영역이 되고, 기가급까지 제로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기가급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펄프로 GIPF는 수키로까지 글래스 강섬 요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까지 계속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펄프로 GIPF로 이런 모든 네트워크를 교육이나 메디컬, 오피스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까지 엮을 수 있다는 개념도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특정 건설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시도적인 사이버 아파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강이 워낙 많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세대, 각 층까지는 그 글래스의 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광을 각 가구 쪽으로 디스트리뷰션에 해주는 게 옵티컬 파이브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구조를 지을 때 밴딩 로스가 2c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글래스로서는 그런 밴딩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집안에서 기가급을 바로 기가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아파트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IEEE 1394A라는 그런 4.5m에서 100mbps, 200mbps, 400mbps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5m가 넘어가게 되면 저런 속도로 보내려면 아마 그 과장에서 말씀드리면 제 몸체 정도의 구리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거를 용이하게 배관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00m, 400m 필요할 때는 롱 디스턴스 쪽으로는 파스트 옵티컬 파이브가 마지막 단어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m 이상에서는
S가 100mbps에서 200mbps, 400mbps인데 지금 400mbps의 표준화가 미쓰비시 레이온이나 일본주도로 표준화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50m에 400mbps에서 전송할 수 있는 표준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EEE 134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을 해야 된다. 로커스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리얼타임 동영상을 전송해야 된다. 그런 것도 세 가지를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PMMA, POF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쟁 기술에 대해서 대표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블루투스의 개념이 엄청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블루투스는 5m, 10m 내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1mbps고 현재는 111kB 정도입니다. 여기 비해서 무슨 랜드는 지금 11mbps에서 궁극적으로 100mbps를 지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념에서는 PMMA, GIPOF 같은 것들이 엔드 유저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400메가에서 1기가까지의 전송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왜 400메가가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습니다. 1가구에 4인 가족이 있다. 엄마, 아빠, 여동생, 나. 이렇게 했을 때 각자 집에 와서 하나는 이들을 쭉 구성해 봤을 때 100mbps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각 방 아파트 구조로 봤을 때 한 방 내에 40m면 TV나 디지털 가전들을 어디 배치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플러그 있는 쪽에 TV나 이런 걸 배치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배치하더라도 40m는 충분할 것 같다. 근데 왜 400mbps가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거는 디지털 가전의 업그레이드 감안을 하고 앞으로 증대하는 거 필요해서 감안했을 때 400mbps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표준안으로 지금 S400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파라다임으로 보면 지금 페이스 1 단계가 지금 디지털 가전의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스 2가 디지털을 접속해서 차세대 멀티미디어와의 커넥션을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3가 디지털 시대가 오는데 이걸 2010년 이후로 보고 페이스 2가 2007년 그렇게 일본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브는 아몰포스 리존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들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탈리티가 있으면 그쪽에 일정 파장이 지나가면서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란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널들의 어떤 변화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광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P파와 S파가 있는데 이런 위상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 PMF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PMMA 자체는 650나노미터에서 흡수 손실이 가장 낮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빛을 보내는 광으로서 650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듀트레이트로 진행하게 되면 CH 바이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장파장 영역까지 10%가 됩니다. 그래서 장파장에 광을 쓰게 되면 빛들을 훨씬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MMA 듀트레이터 치환된 것 같은 경우에는 D가 H로 치환되는 그런 구조로 변형되기 때문에 사실은 NTT에서 카이노 교수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패시브 쪽에 옵티컬 웨이브가이더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가 사용 영역이 1300, 1500입니다. 펄프로로 폴리머들은 1300에서 트랜스페어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래스 영역을 유기 고분자로 대체하려는 그 연구 그룹들이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는 후에 프로를 활용해서 연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단위 굿줄 로드가 있고 그의 회전 각속도와 바깥층 회전 각속도의 농도 구배에 의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이게 베이직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회전 로드공을 회전하게 되면 밖에 크레드층에 위치한 EX 미시추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프로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옵티컬 파라미터에서 광 송실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계 교수 그룹에서 두 파트 시스템으로 GI 프로파일을 만드는 개념에 바스테안산이 연구한 모노머의 비중과 밀도 차이에 의해서 고속 회전에 의해서 프로파일을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 같은 경우에 2만 RPM 이상에서 모노머와 비중의 회전력의 그 비중 차이에 의해서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브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캐비티 프리벤션법은 그렇게 바트시안슨이 제안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많은 공격이 생기게 됩니다. 볼륨 CD 퀴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격을 메우기 위해서 굿줄이 높은 또 다른 모노머들을 에딩해서 계속 피딩해야 궁극적으로 원하는 프리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일정하게 설계된 반응 용계에서 멀티 피딩 단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노머와 제 RPM은 1000에서 5000 RPM에서 일정 스테이지에서 회전하게 되면 그 위에 캠파로 저장하고 있는 모노머들이 안쪽으로 자동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들을 디프레드 인덱스 프로파일 기기로 측정해보면 아주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우시안 분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위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G값을 항상 해보면 2.35로서 상당히 우수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G값은 굿줄 차의 흡도 함수의 G서부이기 때문에 G값 2에서 3 사이를 가지면 가장 그레디드 인덱스 한 값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가장 좋을 때 G값을 2에서 3으로서 저희들은 2.35 정도의 G값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CP9은 시뮬레이션 한 결과랑 그 다음에 실제 실험한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재는 데 있어서 파이브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처리가 있습니다. 컷 방식이랑 하프레이트 방식을 비교했을 때 저희 연구 쪽에서는 지금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논란의 여지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프레이트 하는 쪽이 강성실량을 좀 줄이려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RU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컷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프레이트 방식보다 더 손실량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 디지털 카메라로 현재 동영상 실무들을 찍어서 전광을 바꾸면서 모니터에 광이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버 진화가 실제 모니터링 장면이 왼쪽 장면이 되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한 PMM의 그레디드 인덱스 PF로 실제 동영상을 재현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CP 공정에 의해서 GI 프리폼 모델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 능력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GI 프로파일을 제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매할 수 있는 매스메티컬한 모델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 나노미터에서 어테뉴에이션을
저희가 1700 dB/km를 확보하고 있고, 밴드위스는 100m 1.2기가를 제조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강선료에 대한 연구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